이제 한자 교육 부분은 조갑제닷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갑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종수 관장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거는 아까 최 관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된 다음에 한 2차례 만나서 5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가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건의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최 관장님이 그 기사를 보시고 또 최 관장님께서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 하는 뭐 그런 인연으로 제가 여기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한글 전용주의자였어요. 그래서 70년대 초에 제가 딸 둘이 낳았을 때 한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은 왜 한글 이름 쓰느냐고 안 받아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한자 이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30 넘으면서 이게 한글 전용은 안 되겠구나 해서 한자 한글 혼용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한자 한글 인성 교유 이런 말씀인데 저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해가지고 이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이죠, 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아이를 키워보면은 아이가 큰다는 게 어휘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는 뭡니까? 단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자를 말살함으로써 단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어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좀 점잖게 하는 이야기고 집단 치매화의 길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게 말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말은 하이데크란 철학자가 정의를 하기를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존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만 인간임을 입증할 수가 있고 말을 통해서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 인간은 말을 떠나면 죽는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이 말이 헝클어진다든지 말이 안 통하면은 대단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끼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자를 말살함으로써 한국에서는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상태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언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표음 문자입니다. 한자는 가장 훌륭한 표음 문자입니다. 이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제가 아는 한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은 같이 쓰고 있어요. 한자와 가다가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버렸습니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문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이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특히 소설이. 왜 많이 팔리느냐? 문장력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두 조건을 갖춘 우리는 정말 이 축복받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면은 가장 훌륭한 표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표현력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을 쓰면은 상상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위대한 창조를 하는 거죠. 좋은 문학, 좋은 예술, 그리고 뭐 IT. 그런데 한자를 지금 말살 정도가 아니라 한자를 지금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혹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사태 때 뭐 여러 가지 신고를 할 때 버릇대로 한자 이름을 적으면은 그 공무원으로부터 상당히 좀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한자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어요. 한때는 한글이 탄압받았던 시절이 있죠. 세종대왕이 좋은 글을 만들었는데 조선조 양반들이 언문을 쓰는 것은 그 아래 사람들이나 쓰는 거다 해가지고 한글 탄압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개화기 때 한글이 퍼졌습니다. 특히 한글의 위대한 기능을 알아본 사람이 개신교 선교사였어요.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글이 재발견되고 이게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자, 한글 혼용이 정상적인 언어 생활입니다. 이게 1990년대까지 계속됐어요. 이 기간에 나온 글, 기사, 문학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다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다시 우리가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잘 아시다시피 70%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30%는 그냥 한글로 해도 돼요. 주로 좋다, 나쁘다, 뭐 눈, 바람, 몸, 뭐 이런 거는 아주 원초적 단어는 한글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분의 민주주의, 뭐 출판, 언론, 자본주의 이런 개념은 한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안 쓰면은 70%의 한국어는 뭐가 됩니까? 암호가 됩니다. 암호. 아니면 소리가 되어버려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한자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이니까 한글로 써도 대충 짐작을 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모르는 세대가 이제 한자어를 읽으면 읽을 수는 있죠. 그건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지금 치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휘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최대 5도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30km 되는 최대의 무슨 교량이 중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고 5도라고 해야지 최대 5도라고 해요. 그리고 30km는 길이니까 최장 30km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자의 그 적확성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최대, 최다, 최장, 최고 이런 걸 다 최대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단어 3개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정말 한자의 대가였어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한문 실력은 그분이 한시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명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하나 몰랐던 게 있어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래서 우선 문맹률을 낮춰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한글 전용을 시작한 분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존재의 집이라고 하듯이 말이 그 존재, 한 인간, 한 사회, 한 나라의 존재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인데 한국어가 망가지면은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유럽의 EU 가입 국가가 한 24개인가 그래 돼요. 그 중에서 네 나라를 빼고는 다 자기 나라 말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이 생겨가지고 민족의식이 생기고 애국심이 생겨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국가입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휘력이 줄어들면서 교양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말이 상스러워졌어요. 단어 수가 줄어들고 고급 표현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양어가 사라진다는 말은 교양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인성에 변화를 줍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죠. 말이 수준이 떨어지면 사람 수준도 떨어지는 거예요. 70%의 단어를 그냥 소리 암호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미개 국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어떤 미개 국가에 가서, 서점에 가서 그 나라 쓰는 국어 사전을 한번 집어보면 이렇게 얇아요. 우리는 국어 사전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영어도 이렇게 두꺼워요. 영어 사전과 우리 사전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두꺼워요. 그만큼 어휘력이 많다는 거죠. 어휘력이 많다는 것은 머리 좋다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지금 세계 IQ 테스트를 합니다. 인터넷에 뭐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은 항상 1등에서 6등까지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다 한자를 씁니다. 한자를 쓰면 머리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한자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뭐 더 말을 보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한자가 어렵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한자입니다. 옛날에 서당 가서 한 1년 정도 천자문 배우면은 그 실력으로 평생을 갖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자문 배워서 천자만 딱 배우면은 그 천자 가지고 서로 말을 지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수만 개의 단어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영어 20년 배워도 미국 사람 앞에 서면은 주저주저 합니다.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한자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싫어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한자 모르는 사람을 너무 구박하는 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자 안다고 너무나 현학적인 자랑을 해가지고 기를 죽게 한 면이 있을 거고 한자 쓰면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왜 획대로 안 쓰느냐고 쫑코를 줘가지고 기분 상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당 부분 문제는 컴퓨터가 이미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의 수준이 인간 능력의 수준이라고 그걸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쓴데 자세히 써놨습니다. OECD에서 조사를 했어요. 문해력, 그 다음에 수치에 대한 능력, 컴퓨터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 국민소득, 1인당 소득 이런 걸 쭉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에서 문해력 1등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OECD 선진국 중에서 문해력이 1등인 나라. 일본입니다. 압도적으로 일본이에요. 왜냐?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를 같이 쓰니까 문해력이 1등이에요. 문해력이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나라는 평균은 되는데 고급 문서 해독력은 꼴찌입니다. 그게 꼴찌예요. 고급 문서, 계약서, 학술 논문, 철학 뭐 이런 거로 들어가면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자, 그런데 문해력이 뛰어나면은 수치에 대한
이 감각이나 능력도 뛰어나는 거예요. 그걸 리트러시, 그 다음에 뉴머러시라고 하는데, 세 번째, 문해력이 뛰어나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난답니다. 네 번째, 문해력이 뛰어나면은 1인당 소득이 높고 장수를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만큼만 출세한다 이런 말을 해요. 어휘력만큼만 출세하니까 한자 모르면 출세할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말을 온전하게 쓰는 거, 정확하게 쓰고 그것을 교양 있게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국격이고 그 사람의 행복이고 하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이 왜 한자 전용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되었느냐? 우선 정책적으로 잘못한 분이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한글로 된 한자 용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자를 모르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 실수했다 해가지고 다시 1800자 한자 교육을 부활시킵니다. 그러나 늦었어요. 왜 그러냐? 한자를 배우지 않고 한자를 쓰지 않으면 우선 편합니다. 사람은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글 전용이 이 편한 사람들한테는 참 편리한 겁니다. 그리고 한자는 사대주의의 표상이다. 한자를 좋아하는 것은 이건 사대주의고 한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족적이고 독립적이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또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한자 타파에 앞장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니까 북한도 한자 교육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다만 공용 문서에는 쓰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한자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쪽으로 가다가 여기까지 온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하는 겁니다. 참 아쉬웠던 게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병기 교육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딱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딱 들어서자마자 그걸 없애버렸어요. 저는 이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념을 따라가지고 미래의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뒤의 한국인과 한국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아쉬운데 어쨌든 그걸 다시 정책적으로 오늘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정책으로 어떻게 복구시킬 거냐. 그 다음에 이 국어기본법이 문제입니다. 국어기본법은 한자를 아예 외국 문자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공문서에서는 한자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창씨개명을 강요한 거, 그 다음에 한국어 쓰지 말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반문명적이고 반언어적인 이건 폭거죠. 그게 슬며시 쓰여지니까 이제 공문서에서 한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간판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방송 자막에서는 옛날에 한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방송 자막에 한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자를 아는, 한자를 배운 아이들이 한자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신문에서 한자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느냐? 끝까지 고유명사는 한자로 했어요. 김명삼 하면 관로하고 한자 썼어요. 그게 지난 한 20년 사이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름에서 사라지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대 대통령 중에 어디 가서 이렇게 방명록 쓰고 자기 이름을 쓸 때 한자를 쓴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가물가물합니다.
윤석열이란 이름은 한글로만 알려져 있어요. 한자 윤석열은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으냐.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고 밝은데 이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슬제자의 밝은 명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명록 써가지고 서명할 때 제발 한자 이름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다시 부활의 출발점은 이름 한자로 쓰는 겁니다. 이름 한자로 쓰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이 명패, 학생들 명패를 한자로 했답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저절로 한자를 알게 되더랍니다. 교육 안 해도. 친구들 이름 한자로 썼으니까 그걸 읽을 것 아닙니까? 읽으면 또 뜻을 물어볼 거고. 이런 식의 아주 쉬운 방법이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입시 시험에 한자를 넣어야 되죠. 입사 시험에도 한자를 넣어야죠. 이런 우리가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가 지금 오래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한 위대한 선각자가 있었어요. 저 광주 사셨던 오지호 화백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화가신데 1971년에 이 한자 말살에 대해서 훌륭한 글을 썼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팜플레트식으로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한자가 깨끗이 소멸한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야기될 것인가? 1. 소수의 특수 지식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어느 능력의 원시화에 의한 사고 능력의 퇴화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신 상태는 한자 수입 이전의 저급한 단계로 환원될 것이다. 사람이 질이 낮아지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술을 연구하는 자는 필리핀이나 인도처럼 순전히 유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백인화한 소수의 지식 귀족과 한글밖에 모르는 다수의 원주민 저지식 쪽의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지금 한자를 안 쓰는 사람 중에서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는 논문을 쓸 때 한자를 안 쓰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학문의 중요한 근거는 거의 다 개념어입니다. 개념어는 거의 100%가 한자입니다. 한자. 그걸 한글로 쓰면은 그런 논문 읽어보면 읽을 수는 다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문이 발전하겠어요? 안 되죠. 노벨상 과학 부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또 이렇게 오지호 선생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민족 문화는 황인 문명의 일환으로서 한자와 한자어를 바탕으로 생성하고 발전되어 왔다. 우리는 한자를 없앰으로써 이 강토에서 수천 년 동안 면면이 계속되어 온 우리의 고유 문화는 그 전통이 단절될 것이다. 그 불가피한 결과로서 국민의 생활 감정과 사고방식은 외형적 또 말초적 면에서 구미화할 것이다. 서양화할 것이다. 4. 아시아 대륙의 10억의 황인종이 지금은 20억 넘지만은 향유하고 있는 동양 문화권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함으로써 천의 무의의 문화적 고화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이 경고가 정말 섬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IQ 높은 사람들이 다 동양 문화권입니다. 한자 덕분이죠. 한자. 한자를 알면은 IQ가 높아진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눈으로 보면은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만 읽으면은 뇌 기능이 활성화 안 된대요.
그게 한자를 같이 보태면은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 말은 머리가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IQ 랭킹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한자의 위대성이죠. 그런데 한자를 안 쓰기 시작하면은 동양 문화권에서 한국만 고립이 된다는 거죠. 외딴 섬에서 하는 거예요. 일본도 써, 중국도 써, 대만도 우리처럼 대만은 정자체를 그냥 씁니다. 싱가포르 20억 인구로부터 한국이 고립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한자를 안 쓰는 것은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사 2000년 문자를 쓴 걸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1900년 동안은 공용 문서가 다 한자였어요. 한글이 들어오고 나서 최근 한 100여 년 동안 한글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국어기본법대로 한자를 외국 문자로 취급하면은 그러면 우리 조상들 조선조, 고려, 신라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외국 사람입니까? 이런 불충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한글 전용은 역사에 대한 발역입니다. 그리고 전용이란 말은 좋지 않아요. 전용은 우리끼리만 뭉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제화 시대에 무슨 전용입니까? 전용, 혼용을 해야지. 요사이도 국민이라 한때 국민이란 말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데 국민이란 말이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이니까 학교도 바꿔라 해가지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아니 말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이 만든 말도 받아서 쓰고 하는 거지 지금 일본 사람이 만드는 한자어를 생활에서 다 빼버리면은 아마 우리나라 망해버릴 겁니다. 우리가 쓰는 개념의 상당 부분은 일본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민족, 국가, 자본주의, 출판, 언론 이거 다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이 만든 걸 쓰면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이런 폐쇄적 한글 전용주의자의 이 말도 되지 않는 요설에 대통령도 넘어가고 정치인도 넘어가고 하다가 결국은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동양 문화권에서 고화가 되고 이제는 침해화로 이어지고 해가지고 말이 상스럽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지난 5월에 대통령 후보 토론을 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같으면 말을 점잖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지켜보신 분들, 그 네 분들이 교양어를 썼습니까? 그게 바로 한글 전용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왜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언어라는 걸 중심으로 써야 되고 한국어라는 이 언어에 한국인의 영혼과 사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국어라는 이 그릇이 금이 가버렸습니다. 한자를 안 쓰므로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겨지지가 않아요. 이 그릇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또 그릇이 더럽게 됐어요. 그게 물 담으면 막 물이 더러워집니다. 이 한국어라는 그릇을 온전하게 만들려면은 한자를 쓰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그 말은 그대로 지금대로 가면은 아까 오지호 선생이 이야기했던 대로 문명을 잃어버리고 원시적 상태로 간다. 동물적 상태로 간다. 집단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도입부에 서 있는데 지금이 한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불교 한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끌었던 분들이 앞장서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표가 있잖아요. 표가. 그래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전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지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한자 써야 된다고 하면 그거 먹혀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아마도 한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